여기서 강의를 할까요? 우선 너무 구석인가요? 괜찮은가요? 네. 제가 오늘 순환에 대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 얼굴 어떻게 오늘 부은 것 같아요? 안 부은 것 같아요? 안 부은 거예요 이게. 놀랍죠? 몰라. 제가 속눈썹이 지금 연장이 다 떨어졌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가지고 눈이 부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은 거 아니에요? 옷은 어때요? 좀 작아 보이죠? 부은 거 아니에요. 살찐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은 옷을 산 거예요. 저는 옷을 절대 크게 사지 않아요. 옷에다가 몸을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안 맞춰지는데. 못 주고도 자켓으로. 그래서 되게 작아요. 순환이 안 되니까 지금 되게 작아요. 오늘 분위기 좀 푸시라고 지루하실까봐 이 시작을 해봤고,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지루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웃기고 이제부터 웃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순환장애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순환장애라고 하면 이 혈액순환장애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뒤에 림프순환장애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혈액순환장애는 보면 처음에 이제 동맥 혈액순환장애가 나와요. 아침이라 그래요. 자, 이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맥이 있죠. 정맥은 뭐예요? 신체 끝에서 심장으로 올라오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주는 혈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모세혈관이라 그래요. 그렇게 세 가지 혈관을 합쳐서 총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혈관, 우리 몸의 혈관 총 길이 네. 23km? 23km? 오! 틀렸어요. 그런데 드린 이유는 용기가 가상에서 드린 겁니다. 전혀 맞지 않아. 맞아. 그걸 알고 계시네요. 12만 킬로 정도네요. 10만 킬로에서 12만 킬로. 완전 말도 안 되게 안 맞잖아요. 용기를 내면 우리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제품이라 선물을 드린 거고요. 버버팁. 자, 그래서 12만 킬로 정도가 되는데 지구를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이 전달되면서 우리 몸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뇌랑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동맥 혈액순환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손발이 저려요. 손발 저리는 증상 느껴보신 분들 있죠? 심장에서 뿜어지는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혈관에 우리 고기 많이 드시고 요즘 현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보면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지질이 끼는 거예요. 우리 고지혈증 환자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혈관 벽에 지질이 끼는 거죠. 중성 지질이. 그러다 보니까 혈류벽이 두꺼워지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끝 발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는 거죠. 손발이 저리는 거는 혈관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우리가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근육통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손발이 시리다, 그리고 잘 붓는다, 이런 경우는 100% 동맥 혈관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발 저리는 거, 시리는 거, 붓는 거, 그리고 마비,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무기력증과 만성피로가 놀랍게도 순환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 곳곳에, 몸끝 곳곳에 혈액이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근육 안에도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 안에, 근육세포 안에 산소 포화도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내가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아프고 굉장히 피로도가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에서 흐르는 혈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맥 혈액순환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다리에서 뿜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아리 근육이 쫙 이렇게 하면서 혈액을 쫙 뿜어서 심장까지 다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리가 아프죠 이제. 정맥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고여요. 정맥에. 정맥에 혈액이 고입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부풀죠. 정맥 혈관이. 그래서 다리에 하지 정맥류 있으신 분들 보신 적 있나요? 그 정맥 혈관이 부풀어서 하지 정맥류가 오는 거고요. 치질도 마찬가지예요. 치질도 그 정맥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치질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다리가 쉽게 부어요. 제가 한때 어땠냐면요, 다리가 안 그래도 발목이랑 다리가 굵은데 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선생님을 했잖아요. 오래 서 있잖아요. 다리가 저녁에 집에 가면요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제가 제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래요. 완전 코끼리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맥 혈관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은 잘 돼요. 근데 아직 조금 굵긴 해. 살은 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정맥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손발이 차갑죠. 그런데 정맥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발은 따뜻해요. 혈액이 그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발은 따뜻하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로도 혈액이 잘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럼 뭐가 와요? 두통이 오고, 뒷목이 뻣뻣하고, 뒷골이 땡기고, 어깨가 결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뇌 기능이 저하가 되죠. 세포에 산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억력 감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억력 감퇴가 오고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결리는 현상까지도 이 혈액순환 장애일 수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두통 올 때 혹시 오메가하고 시사백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씩 두통 올 때 오메가하고 시산백을 양을 늘려서 딱 먹거든요. 그럼 서서히 두통이 가라앉아요. 뇌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두통도 가라앉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근막 통증 증후군은 뭐냐면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는데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축과 위안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근육은 수축과 위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잖아요. 혈액이 근육까지, 근육 세포안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요, 수축과 이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염증으로부터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육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쑤시고 아픈 거예요. 다 쑤시고 아파요. 그게 내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근막 통증 증후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섬유 근육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섬유 근육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병원을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도 이유를 모른대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이에요. 그리고 통증이 올 때가 아닌데 통증이 와요. 그 병이 걸리면.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다리가 아파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요. 30% 이상.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겠죠, 대부분. 근데 그분들도 뭐를 고통으로 느끼냐면 그렇게 근육통이 심해요. 근육통이 심하면서 순환도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 잠도 못 주무시고 위장 기능도 다 망가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병이. 그것도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순환을 좋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림프 순환 장애거든요. 림프 들어보셨죠? 이 림프 순환 장애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액체, 피, 혈액도 마찬가지고 림프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체액이라고 해요. 체액. 근데 부종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 체액이 이상적으로 많을 때, 몸에 많을 때 우리가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상적으로 많지 않게끔 체액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액은 온몸을 돌면서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노폐물이나 그런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 순환을 잘 시켜주면 독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고 순환도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데 몸이 정말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막 붓고 아프다. 그러면은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근육통 당연히 올 거고 피로도도 굉장히 심하고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발진도 생기고 설사도 하고 대부분 변비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림프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당연히 머리도 아프고 생리통도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림프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림프액이랑 지방이랑 막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벅지나 엉덩이 밑에 보면은 울퉁불퉁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셀룰라이트. 그런 것도 림프 순환 시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천대 스폰서님께서 알려주신 순환장애에 도움이 되는 섭취 가이드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먹고 있었고 섬유 근육통을 가지고 있는 언니한테도 이 내용을 전달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거북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북목이 심해가지고 이제 손발 이렇게 왼쪽 팔이 완전히 저리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병원에 갔었어요. 치료 몇 번 했더니 괜찮아져요. 그리고 약을 한 2주 먹었더니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도수 치료 1시간에 18만 원짜리예요. 겁나 비싸요. 그거 몇 번 받았더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재발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세미나에서 심해져서 병원을 갔는데 똑같은 처방 또 약을 주고 도수 치료를 받으래요. 근데 제가 중간에 치료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도수 치료가 비싸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처방해주는 약이요 항우울제가 들어가요. 진정제가 들어가고요.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가 들어가고요.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요. 좀 그래도 좀 한 8년 400대가 딱 보면 알잖아요. 사실 약봉지 다 적혀있긴 해요. 그래서 그 약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약 먹고 졸려요? 그러는 거예요. 좀 하나도 안 졸리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졸리지 않는 거래요. 원래는 내 몸이 좋아지면 그 항우울제나 진정제를 먹었을 때 졸린대요. 그럼 그걸 더 세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쩐지 엄청 무기력하더라고요. 그 주에. 그래가지고 약도 끊고 치료도 지금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집중을 했죠. 원래도 오메가 이런 걸 많이 먹긴 했었는데 엄청 먹고 있거든요. 지금 병원 치료 안 받고도 괜찮아요. 다시 구두 신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낮은 신발 신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왜 우리가 이런 순환장애가 오는지를 알고요. 그 순환장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뭔지를 알면은 이 제품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씩 볼게요. 헬스팩 기본이잖아요.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헬스팩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미네랄이 근육의 수축과 위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칼티 볼게요. 마그네슘이죠. 칼슘이죠. 비타민 D죠. 칼슘이 근육의 수축을 도와주는 거고요. 마그네슘이 근육의 이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들어가 있지 않고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 상대적으로 칼슘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긴장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칼티가 너무 중요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적절하게 계속 해주는 성분이 반드시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섭취에도 마그네칼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다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근육통과 손발 저림이었잖아요. 우리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는 1순위가 뭐예요? 오메가3잖아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인데 몸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랑 세계보건기구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벽에 중성 지질이 쌓여 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다 녹여주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메가3, 바이오메가하고 마그네칼티는 필수로 메가로 드셔야 혈액을 원활하게 해줘서 순환을 도와주고 림프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위안을 도와주기 때문에 근육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근육통이 와도 빨리 풀어져요. 빨리 풀어진다는 거. 자, 그럼 코키론 들어가죠. 코키론 왜 들어갈까요? 혈관 튼튼하게. 그렇죠. 심장에서 딱딱 펌프질을 해줘야 끝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코키론이 들어가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힘을 줘야 쫙쫙 펌프질을 혈액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코키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알로엔즈는 왜 들어갈까요? 알로엔즈. 우리가 체해 보셨어요? 네. 체하면 어때요? 소화. 머리 아프고 위 아프고 순환 안 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 소화 기능이 좋아야 몸이 순환도 잘 되는 거고 빨리빨리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근육통이나 이런 그 저리는 증상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 오래 드시는 분들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위장장애예요. 네. 그리고 신장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알로엔즈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허브티 제가 선물로도 드렸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박진수 보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허브티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어제도 일요일이니까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허브티를 3포를 털어 먹었어요. 저는 물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물에다가 3포를 타면 물이 양 이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3포를 그냥 가루로 먹어요. 가루로 먹고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렇게 먹거든요. 맛있어요, 허브티. 하얗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하얗 좋아하거든요. 가루 형태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허브티를 먹으면요, 손과 발이 따뜻해지면서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몸에 딱
순환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림프를 쫙 끌어내서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쫙 빠져. 살도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 들어가지고. 그리고 허브타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잖아요.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허브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최저 섭취를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지만은 내가 요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오메가고 마그네칼디라도 메가로 섭취하게 해보세요. 기한을 정해서 반드시 효과 보시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글씨가 작죠. 제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손이나 얼굴이 잘 부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부었어. 근데도 언니는 손이나 얼굴 잘 안 붓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는 반지가 들어가는데 저녁에는 반지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허브티를 먹었더니 순환이 되면서 살도 더 잘 빠지는 것 같다고. 그동안 순환이 안 돼서 안 빠졌나 보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거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카페인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성분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그 뒤에 말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박준태 소장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많이 던지고 다니고요. 그다음 어깨 뭉치는 거 제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기는 안 나왔었지만 저는 글루코사민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어깨 뭉치는 거. 소비자분이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어깨가 항상 뭉쳐있고 딱딱하고 막 이렇게 결류가 아프고 하니까 글루코사민을 메가로 먹어보라고 소비자분이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어르신들만 드시는 줄 알았거든요. 초반에 사업 초반에. 근데 그걸 메가로 하루에 뭐 둘 해가지고 2달을 먹었더니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깨 아프게 진짜로. 그래서 이런 멘트 그대로 제가 얘기했나요? 저한테 짰잖아요. 어깨 안 뭉치니까 목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뭉치고 승모근이 올라와 있으면 목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좀 많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생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승모근이 뭉치면은 목이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은 목도 길어져요. 네, 진짜요. 길어져요. 믿으시네? 더 빼볼게요. 이런 멘트. 그러니까 뭔가 성분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딱 들리는 멘트, 그냥 딱 꽂히는 멘트. 그리고 웃기잖아요, 솔직히. 언니 이거 했더니 목도 길어져 이러면 막 웃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또 열리거든요. 이런 멘트.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언니는 거북목이나 일자목 없죠? 목 꼿꼿한 것 같은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에 도수치료가 18만 원 하더라. 엄청 비싸더라. 좋긴 좋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고 또 재발을 하더라. 근데 제가 여기에 먹는 거에 집중했더니 싹 괜찮아졌어요. 저는 싹 괜찮아졌어 이 말을 잘 쓰거든요. 싹 괜찮아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언니는 그치 잘 걸어다니죠. 하다. 언니는 잘 걸어다니죠. 네. 왜냐면 저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아팠었고 허리도 아팠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 미국 비행기 타고 오래 갔잖아요. 그날 밤에 되게 오랜만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자다가 깼어.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깬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래서 공연에 옆에서 던져가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리도 잘 붓고 아프고 쥐가 많이 났었어요. 자다가 쥐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건 모르고 이제 파스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먹는 게 집중했더니 오메가 칼슘 코큐텐만 잘 챙겨 먹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싹 괜찮아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던지고 관심을 보이면 저는 성분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라고 준비를 했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게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순환 장애가 오는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도움되는 성분을 알면은 제품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불편해 보이는 부분들을 딱 찍어서 그냥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한번 던지신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 주 그렇게 한번 띄워보시고요. 더 좋은 것들 있으면 사례도 다음 주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